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연설을 했죠. 그런데 어제 연설은 예상과는 달리 한미 FTA와 같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연설의 3분의 2, 그러니까 정확히 22분 동안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입장 표명은 전날 청와대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직후의 기자회견 당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어제 국회에서의 연설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고와 또 중국을 향한 메시지였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중국으로 가기 전에 미리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을 미리 던져놓고 그 이후에 중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자, 진짜 그런지는 아마도 오늘 미중 정상회담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제가 앞서도 방송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1박 2일의 국빈 방문을 마치고 이제 중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방안에서 뭐 톡톡히 실속을 챙겼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떠나기 직전에 발표된 7개 항의 한미 공동언론 발표문에는 대규모 대미 투자 그리고 구매 계획이 포함이 됐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서는 아마도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죠. 올 때부터 그 일자리 얘기하고 그렇죠. 얘기했으니까. 아메리카 퍼스트인데요. 네. 방안 중에 그 트럼프 미 대통령 이 북한 문제에 대한 그 톤을 좀 낮추고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그 민감한 표현을 좀 피하지 않았습니까? 대신에 대미 투자와 그 무기 판매 등 이 실속을 챙겼다는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한미 공동 언론 발표문에는 그 한미 동맹이나 대북 정책 공조, 또 국방 및 그 방위 산업, 경제 통상 투자 등 이 7개 항의 그 논의 내용이 이제 그 담겼는데요. 예. 여기는 그 한국 기업들의 그 대미 투자 구매 계획도 담겼습니다. 어제 그 대한 상의에서 이제 같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 같이 방한한 미국 측 그 주요 경제 관련 인사들과 그 이제 직접 그 기업 임원들이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구체적으로 뭐 투자 계획도 이제 다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그 47개 한국 기업들의 그 대미 투자 계획 173억 달러, 24개 기업들의 구매 계획 575억 달러. 그래서 모두 그 748억 달러의 이제 그 투자 및 구매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또 그 한미 두 정상이 그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그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도 적시를 했고요. 이와 함께 그 북한 핵미사일 예비에 대한 그 억제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 한미일 삼국 간의 미사일 경보 훈련, 대잠수함전 훈련을 계속하고 정보 공유도 확대하겠다. 뭐 이제 이런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한미 두 정상은 어제 그 판문점을 같이 둘러보기로 했지만 날씨가 도와주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무산이 됐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 중국으로 떠난 뒤에 곧바로 그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이 동남아 3국 순방에 나섰습니다. 첫 기착지인 그 인도네시아 이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해서 앞으로 그 아세안과의 관계를 그 4강 외교 버금가는 부분으로 강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제일주의라는 것이 이게 반드시 군사 경제만 가지고 제일하면은 안 되고 제가 볼 때에는 이 소위 말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진정한 아메리카 퍼스트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거에 이제 그 소프트 파워라고 하죠. 그렇죠. 그거를 해왔는데 지금은 그 하드 파워 쪽으로 자꾸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죠. 하드 말씀하시니까 옛날에 그 아이스케이크 하드가 생각나요. 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 이게 청와대 분위기가 좀 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방안 중에 보였던 비교적 그 온건한 톤의 북한 관련 언급과는 좀 대조적이었죠. 네. 이 김정은 그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서 그 강도 높은 직접적인 비난과 함께 미국을 그 과소평가하지도 그 시험하지 말라고 강력히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표현은 절제됐지만 내용은 강경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북한에 대해서 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그 길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그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그 시작은 이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 검증 가능한 그 총체적인 비핵화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 대북 대화를 위한 그 기존의 그 전제 조건을 다시 되풀이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이 중국에서 그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이제 그 주목되고 있는데요. 어제 그 이제 국회 연설 그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는 그 직접 언급하지 않았죠.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날에 그 한미 간의 그 무기거래 합의, 그리고 또 우리 기업의 그 대미 투자 및 이 구매 계획 등 그 만족할 만한 그 성과를 챙긴 만큼 굳이 휘발성이 강한 이 한미 FTA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근데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계속 중국한테 좀 밀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정치권에서 보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그런 좀 인식 하에서 좀 세게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뭐 중국에서도 그 국빈 플러스 알파로 지금 맡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 부분을 이제 그 방어하기 위한 것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할지는 좀 지고 봐야겠죠. 국빈 플러스 알파인지 국빈 3.0. 요새 뭐 USB도 네. 3.0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예. 자, 국내 정치 얘기해 볼까요? 그 8명의 의원이 집단 탈당한 바른정당. 12월 중순까지 보수 대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죠? 네. 이 추가 탈당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일단 한 달간의 그 말미를 갖고 그 중도 보수 대통합을 그 추진한다는 데 대해서 남은 의원 11명이 그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한 명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주호영 원내대표죠. 네, 탈당 입장은 밝혔지만 탈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추가 탈당에 따른 그 당의 그 공중분해를 일단은 좀 봉합한 모양새인데요. 어제 그 10명의 의원들이 그 국회에서 그 회의를 갖고 그 다음 달 중순까지 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을 그 대상으로 이 중도 보수 대통합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이 통합 노력은 그 11월 13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선출된 그 새 지도부가 이제 맡기로 했는데 어제 회의에 그 참석한 남경필 경기도지사 새 지도부에 그 한 달 말미를 주는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끝까지 노력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그 중도 통합론에 그 비판적이었던 그 유승민 의원이 이 당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서 그 차기 지도부의 그 중도 통합을 위한 그 가시적인 성과를 한 달 안에 내라고 이제 요구한 셈인데 일단은 추가 탈당에 따른 그 공중분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의 합의 아니냐 이런 풀도 좀 나오고 있죠. 네. 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그렇지만 이 바른정당 잔류파 의원들에게는 더 이상 설득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을 닫겠다.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대당 통합 논의도 없다. 이제 사실 네. 이렇게 선을 그은 셈인데. 그러니까 당대당 통합이라면 대등한 입장인데 우리는 그렇죠. 그런 생각 없다라는 지금 얘기죠. 들어올리면 들어오고 예. 아니면 뭐 이제 그만둬라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예. 바른정당 그 잔류파 의원들에게 그 지금 복당하지 하면 그 다시는 기회는 없다는 이제 그 최후 통첩을 한 셈이죠. 이 홍준표 그 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그 페이스북에 나머지 바른정당 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설득하기 어려워 내년 그 지방선거와 그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그 투표로 보수우파 대통합을 해줄 것으로 확신하고 이제 문을 닫고 내부 화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는 대신에 이 바른정당 그 탈당파들의 그 복당을 계기로 외부의 그 보수우파 시민단체, 언론인사분들 그리고 그 사회 각계각층 그 보수우파분들과 연합 세력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러면서 그 보수 인사들의 그 추가 영입 방침을 좀 밝히기도 했죠. 국민의당도 이게 내부 갈등이 거의 폭발 수준인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박지원 전 대표 여기서 그 인터뷰하지 예. 않았습니까? 거기서 나왔지만은 험한 말들이 오가고 있죠. 박지원 전 대표나 그 이상돈 의원 등 그 비안철수계는 그 안 대표를 향해서 이 정치적인 생명이 끝났다. 이제 이런 말까지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 측 그 최고위원들 어제 그 이상돈 의원 등을 겨냥해서 그 당을 부수는 일을 그 자제하라. 이렇게 이제 그 직접적인 그 비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바른정당과의 그 통합 논의에서 그 촉발된 당내 갈등이 그 험악한 그 내분 상태로 그 치닫고 있는 셈인데요. 이 표면적으로는 그 바른정당과 그 관계 설정 문제에서 촉발이 됐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내부 노선 투쟁 그리고 그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 차이에서 그 비롯된 건 아니냐 이제 이런 풀이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좀 당장 양쪽이 결별하기도 또 어느 한쪽이 이 절대적인 주도권을 좀 확보하기도 그 쉽지 않은 상태여서 예. 이 내부 갈등 당분간 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김동철 원내대표 이번 달 셋째 주에 그 당 진로를 놓고 끝장 토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과연 끝이 보이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진짜 끝날 수도 있죠, 근데. 아, 그런가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1박 2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방문부터 시작해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어제는 DMZ를 방문하려다가 기상 탓에 좌초되면서 다시 와서 가고 싶다는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24년 만에 열린 국회 연설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특히 청와대 정상회담 직후에 얘기한 것과 어제 국회 연설의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정치권의 입장을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국회에서 쭉 보셨을 텐데요. 그죠? 네. 네. 자, 우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네. 어떻게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약간 차이를 보였다. 온도 차이가 있었다. 특히 대북 문제에 관해서요. 네. 이런 간극이 좀 좁혀졌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평화적인 해결에 대해서 물론 그동안도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입장을 보여왔습니다만은 이번에 다시 한번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 두 정상이 그 뜻을 함께 했다고 보여지고요. 예. 더 그 중요한 것은 큰 틀에 있어서 그 한미 동맹의 어떤 굳건함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면 뭐 미사일 탄도 중량 해제라든가 또 확장 억제 뭐 재확인해 줬다라든가 또 한편으로 뭐 최첨단 군사 자산 그 도입에 대해서 일부 합의도 하고 또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 합의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큰 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화적으로 그러한 그 확고한 동맹 위에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데 대해서 양 정상이 뜻을 같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 이후에 이 대북 정책을 비롯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여당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야당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참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인데요. 예. 저는 예. 우리 여당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동안 가져왔던 여러 정책 방향이 옳았고 또 미국과 뜻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도 그런 정책들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근데 어제 저희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 코리아 패싱은 없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레토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코리아 패싱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 자체가 예.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고 물론 있을 수도 없고 더욱 그 팩트로서 중요한 것은 전혀 있지 않았던 그런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인데 그 어느 측면에서는 그 정치적 공세로 그런 말이 그동안에도 쓰여왔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번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명확히 어떤 우리식으로 하자면 코리안 패싱, 사실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코리아 스키핑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맞죠. 없다, 있을 수도 없고 이 한국의 어떤 그 중요한 동맹으로서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전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근거로 무엇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코리아 패싱 뭐 이런 것은 사실로서 현상으로서 결코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사자로서 훌륭하게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조율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사실 그리고 이 코리아 패싱이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가 만든 조어잖아요. 이게 스키핑이 맞죠, 원래. 네. 예. 자, 어제 그 위원장님께서도 국회 연설 뭐 당연히 현장에 계셨을 텐데 일단 제가 이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위원장님께서 보실 때 이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이 나온 얘기하고 어제 국회 연설을 비교해 보면 국회 연설이 상당히 강경했거든요. 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일단 어떤 군사적 옵션이라든가, 무슨 선제 타격 가능성이라든가, 심지어는 나가서 뭐 전쟁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훨씬, 진일보한, 보다 더 평화적 해결에 접근한 미국 측의 입장,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북한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김정은을 가리켜서 뭐 폭군이라든가 잔혹한 독재자라든가 김정은 체제를 무슨 악당 체제라든가 뭐 북한 사회가 지옥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어떤 윤리적 측면에서 또 인권적 측면에서 많은 비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런 말씀 들으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런 말씀을 하시나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뭐 그것과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북한 사회, 특히 김정은과 김정은 체제에 대한 그런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어떤 북미 간의 어떤 비핵화를 전제로 한 그런 대화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그런 인식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군사적 옵션 얘기하지 않고 선제 타격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네. 그것이 이제 상당히 우리로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물론 아마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은 북한에서 나는 과거 정부와 다르다, 과소평가하지 말라, 미국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힘을 통한 평화,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한 것 같거든요. 이거를 본다면 사실은 용어가 달라서 그렇지 이게 사실 뭐 이 힘을 통한 평화라는 게 결국은 이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표현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 그런 말씀들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치 않고 단호히 응징하겠다. 또 미국으로서 어떤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 제재와 압박을 가하겠다. 나는 이런 점 등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강한 억지력,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그것이 동맹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또는
어떤 이 미국의 동맹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위해에 대해서 강력히 그 억제하고 또 대응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밝힌 부분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예. 그동안에 흔히 우리가 말하듯이 말폭탄이라고 했었던 그런 어떤 예. 이렇게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강조하는 예. 이런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여쭤봤던 거 답이 못 얻은 거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보실 때에는 청와대에서 얘기했던 이 분위기와 내용과 어제 국회에서 연설했던 분위기의 내용이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북한 사회에 대해서 어떤 인권적 측면, 윤리적 측면에서 강하게 비판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청와대에서의 어떤 대화 분위기와는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평화적인 그런 방법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 했다고 생각하고 국회에서 발언이 그런 점을 다시 되돌리는 이런 내용은 결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긴 달랐지만 실제적으로 결국 핵심은 같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그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달랐다는 부분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와 그다음에 어떤 국회에서의 연설을 통해서 미국 대통령의 어떤 인식 또 의지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과는 어떤 주는 어떤 입장이랄까 그런 발언하는 자리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동렬에 놓고 평가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과정을 총평했을 때 일본하고 좀 달랐던 게 우리나라에 와서는 상당히 이 언어 선택도 좀 신중하고요. 상당히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당사자 아닙니까? 그리고 참 6.25라는 전쟁의 참화를 겪었던 그런 나라로서 두 번 다시 전쟁이야말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국민적인 절박한 심정이 있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을 잘 그동안 설명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직접 당사자인 그런 대한민국에 와서 또 국민들이 그런 전쟁에 대한 참 커다란 상처를 안고 있는 이런 국민들 앞에서 또 대통령께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자라고 역설하는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그를 존중해주는 그런 입장과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중계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미중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그럼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어떤 태도로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북한 문제에 관해서. 예,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시종일관 미국이 가져왔던 그런 제재와 압박, 그리고 특히 그 과정에서 중국이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더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강한 압박.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유엔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유엔 결의안의 충실한 이행이라는 표현 속에는 보다 중국이 미국은 지금 중국이 더 강한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할 때 더더욱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더 강한 제재 압박 또 북한에 대한 어떤 설득을 요청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앞서 일부에서도 계속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을 한 것. 이거는 클린턴 대통령 이후에,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1993년에 국회에서 연설했거든요. 그러니까 24년 만의 일인데, 이 동북아 평화협력의원 외교단체, 예, 바른정당 정병국 전 대표 전화 연결해서, 역시 일부에 이어서 계속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어떻게 평가했는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예. 자, 어제 뭐 국회에서 연설 쭉 들으셨을 텐데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국회 연설을 했는데, 예. 이 전날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가진 기자회견 분위기하고, 예. 어제 국회 연설하고 분위기나 내용, 강도면에서 유사했다고 보십니까? 다르다고 보십니까? 제가 일부에서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심재건 위원장한테. 예, 예.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기조가. 예, 그리고 저희들이 우려했던 바에 비하면. 예. 상당히 진전된 모습이었고, 저희가 지난 추석 연휴 때, 미국에 다녀오면서 많은 걱정들을 했어요. 미국의 의원들이라든지 예.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진 게 아니다 하는 느낌을 들었고, 그리고 그동안의 말폭탄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국회 연설을 들으면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생각을 했던 한미 간의 동맹, 또 한미 간의 공조가 어제의 연설 내용대로라고 한다고 하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정병국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기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조라는 게 뭐예요? 무슨 기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일단은 저는 가장 지금과 같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는. 예. 한미 간의 동맹 속에서. 예. 긴밀한 한미 공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긴밀한 한미 공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예. 말씀이신데. 자, 그리고 이제 우려가 진전된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예. 진전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닌 것 같았는데, 보니까 이 시스템에 의해서 그래도 잘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동안 지금까지 한미 간의 동맹 속에서 공조를 해왔던 그런 과정들이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에 상당히 삐거덕거리는 듯한 모습이 나왔고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추석 연휴에 급히 미국을 갔던 이유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조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갔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연설을 통해서 보면 기본적인 기조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과 미국의 말폭탄 세례 속에서 우발적 사고를 가장 미국에서도 우려들을 예. 했고요. 저희들도 우려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보여준 것이
어제 연설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그 한미 공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가 결국은 뭐냐면 그 청와대에서 있었던 기자회견 때 코리아 패싱 논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회가 없다. 예. 이 얘기를 분명히 하면서 한국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나라다. 바로 이런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일 우려를 했던 게 우발적 사고인데, 그럴 때에는 한국과 협의하고 할 겨를이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제껴질 수가 있다. 그리고 그동안에, 동북아 주요국들하고의 관계 대화 속에서 보면은 한국이 제외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불식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감명 깊게 들었던 부분은 한미 간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라 혈맹 관계다. 한미 장병들이 함께 싸웠고 또 함께 산화했고 또 함께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맹은 그냥 전쟁 시련 속에서 싹 덮고 강해졌다. 이런 그 연설 대목인데요. 이것이 이제 동맹 그 자체가 일반적인 동맹이 아니라 혈맹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게 들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어제 저희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백승주 의원은 이 코리아 패싱 없다라는 게 일종의 그 레토릭이다. 외교적 수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좀 다른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그죠? 저는 그게 그러면은 정상 간의 그 회담을 통해서 발표문을 통해서 발표를 한 것. 그 이상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없죠.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비약해서 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좀 안도를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보부 의원님이. 자, 그렇다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과거 정권과 다르다. 그리고 힘을 통한 평화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힘을 통한 평화 이게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미국이 상당히 그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결국은 그런 미국 시스템이 이런 힘을 강조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방법론의 문제고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는 옛날에서부터 우리가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사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무리 평화를 떠들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공감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힘을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한미 간의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한미 공조를 긴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본에 갔다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 일본에 있었을 때 미국과 일본이 각각 얻은 것과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와 미국이 각각 얻은 것. 이걸 좀 비교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을 이제 언론에서 보면 일본에서 몇 시간을 머물렀고 한국에서 몇 시간을 머물렀고 대통령과의 회담 시간이 몇 시간이고 저는 이 공공위계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결과인데요. 결과에서 저는 우리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또 무엇을 지킬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단순하게 어떤 그런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정상회담 간의 그 결과물하고 한국과 미국 간의 결과물하고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본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른데 늘상 보면은 우리는 과거에도 보면은 그 미국 정상이
늘 올 때 보면은 일본이나 한국을 들려서 양쪽을 다 들리지 않습니까? 네. 늘 그거를 비교하는 습성들이 있는데 저는 또 옳지 않다고 봐요. 예. 네. 그 말씀이 맞죠.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제 국회 연설에서 예상했던 거는 한미 FTA를 비롯해가지고 이 경제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왔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한미 간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북핵 문제에서부터 한미 FTA 문제에서부터 전자권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부분들이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가 있고 그것은 저는 이 안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미의 혈맹을 기반으로 한 한미 공조 이런 차원하고는 다르구나.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으로서 계산을 하는구나. 이렇게 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연설을 통해서 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은 그런 한미 FTA 문제, 경제적 문제 이거는 차치하고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저는 접근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거 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청취자분들이 하도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는데 정범국 전 대표님 이거 절대 탈당 안 하실 거냐 이거 많이 올라오거든요. 관심이 많은 모양이에요. 네. 저는 처음부터 제 입장을 밝혔고요. 그건 변함이 없고요. 제가 만든 당이에요. 제가 초대 당 대표이고, 저는 지금 9사람이 추가 탈당이 되면서 원내 교섭단체는 무너졌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당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더하겠지만, 저는 저희 기본적인 원칙과 뜻, 가치가 훼손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계속 유지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정병국 전 대표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